높고 바람은 선선하고 화창한 가을날에 저 김다나가 드디어 영암에 떴습니다. 오! 제가 왜 이곳에 왔냐? 가을은 뭐니 해도 이 수확의 계절 아니겠어요? 이 영암에 오면 최고의 우리 농산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그냥 아주 발빠르게 노랗게 익은 무르익은 벼 좀 보세요. 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곳 영암 서호면에서는 이 쌀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을 전체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영암군 서호면. 지금 이곳에서는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와, 진짜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벼가 노랗게 익었어요. 예. 지금 한참 때 이제 수확 막바지에 일어나서 수확이 지금 막바지라 상당히 노랗게 다 익어갔습니다, 지금. 아, 이 달맞이 쌀이 좀 특별하다고 하던데 이 재배하는 기술이 뭔가 있나요? 달맞이 쌀은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볏짚을 논에다 다시 놔주고 퇴비를 다시 넣어서 다시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올해 작황 상황은 어떤가요? 작황이 예전에 비해서 세균성이 많이 번져서 좋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일이 정말 많으니까 제가 회장님을 도와서 좀 이 손을 좀 덜어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얘가 감사하죠.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 처음 타봐요. 예. 부족한 일손을 채우러 지금 바로 출발!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쌀 수확의 도전장을 내미는데 모든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 초보 일꾼. 아니 그나저나 일은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 것이가 모르겠어. 쌀이 이렇게 힘들게 재배되는지 몰랐어요. 아니 진짜 이 쌀 하나를 재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 톨 한 톨 하기 위해서 하루를 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봄, 여름, 가을까지 고생을 해야만, 피땀 흘려야만 이 수확이 나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껏 키워낸 우리 쌀. 가을에 와서야 그 결실을 맺고 우리들의 식탁 위에 오를 준비를 서두릅니다. 회장님. 예.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밥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밥 좀 먹고 일을 하겠습니다. 같이 맛있는 밥 드시러 가실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식사 시간. 달맞이 쌀 맛 좀 볼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잘 왔어요. 아니, 이거 일만 계속하고 밥도 안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배가 고파요. 네. 제가 이 달맞이 쌀, 맛있는 쌀로 밥 해드릴게요. 윤기가 자르르하니 아주 반찬이 없어도 맛있어요. 그럼 제가 요 밥 짓는 거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같이 씻어볼까요? 네네네. 그래서 밥을 해볼까요? 네. 일손 보태랴 밥 짓느랴 아주 그냥 야무지네. 예, 쌀이 진짜 뽀예요, 어머니. 이 쌀이 달맞이 쌀이라 참 밥이 맛있어요. 아따 이것이 바로 맛있게 밥 익어가는 소리. 모락모락 피오르는 김 사이로 새하얀 자태 뽐내는 갓 지은 밥. 아따 그거 찰지게 잘 지어졌네. 완전 뽀예요. 윤기가 잘잘잘잘 흘러요, 어머니. 밥맛이 좋아. 와, 쌀 진짜 좋다. 더 볶을까? 그냥 먹어도요. 달아요, 달아. 진짜 맛있어요. 윤기 보이세요? 아침부터 고생한 김다나 씨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꿀맛 같은 점심시간. 매콤한 맛이 일품인 붕어찜과 어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농촌밥상 대령이요. 어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세요. 네네.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죠.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 앞에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 맛있네. 이거 맛있네. 진짜 어르신들이 야 일하고 밥을 먹어야 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일을 하고 먹으니까 한 10배는 더 맛있어요. 안 그래도 맛있는 쌀이. 네. 꿀맛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어머님, 제가 맛있는 밥을 주셨으니까 밥값을 이제 낼게요. 예. 노래로 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가시울 다리 들러 나랑 쌀이랑 단꿈을 꿀란다. 얼쑤! 꿀맛 같은 점심 식사가 끝나고 모인 곳. 농민들이 열심히 수확한 쌀들은 바로 여기 달맞이 쌀 사업소로 모이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공정 과정을 거쳐 영암과 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칩니다. 제가 청년회장님과 열심히 쌀을 수확하고 왔는데 네네. 이곳에 꼭 가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더 맛있다. 뭐 이런 자랑할 거리도 있나요? 네, 저희 영암군의 달맞이 쌀 골드는 네네. 월출산의 맑은 물과 네. 영산강 유역의 기름진 토양에서 생산된 네. 유기농 친환경 쌀로서 도시 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달맞이 쌀 도시 소비자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달맞이 쌀을 만나봤다면 이번엔 마을 전체를 달달함에 빠뜨릴 이 녀석을 만날 차례. 여러분, 감이요. 감이 왕따시만해요. 감이 정말 커요. 저 이렇게 큰 감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냥 주먹 하나가 아니라 한 2개를 합쳐놓은 감? 네, 저쪽에 보니까 아버님께서 감을 수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얼른 달려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온통 그냥 붉은빛으로 가득한 이곳. 본격적인 대봉감 수확철을 맞아 한껏 분주해지는 마을 주민들의 손. 여기도 감, 저기도 감. 아따, 대봉감 따느라고 바쁘다 바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가을이 되면 수확하기에 정말 바쁜 계절인데 지금 감을 따고 계신 거였어요? 예. 오. 지금은 한참 바쁜 시기입니다. 네네. 지금 수확이로 옆집 사람도 안 봅니다. 아니 근데 감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클까요? 이 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어민이 있습니다. 네. 이 감이 예.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아무거나 막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보십시오. 지금요? 예. 이쁘게. 이러고 해갖고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아, 살짝 돌려 따야 돼요. 네, 이제 수확하셔야 되는데 예. 저도 일손 도울 겸 예. 저도 돕겠습니다. 그럼 잘 제가- 따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따보시죠. 예. 따라갈게요. 야, 오늘 제대로 일복 터진 김다나. 나무를 잡고 따. 맛있는 감을 생산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암 금정면. 금정 대봉감은 속살이 가득하고 탱탱해서 식감은 물론 당도도 매우 높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품 감입니다. 아, 제가 감을 따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손도 시커매지고. 대봉감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바로 먹어도 되나요? 떨궈서 먹습니다. 아, 아직은 안 익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요? 아, 이거 홍시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네. 이제 꽃감을 만들고 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껍질을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또 칼질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껍질을 제가 한번 도와드려볼까요? 깎는 거를. 한번 조금 더 깎아보시죠. 네. 우선 마저 따겠습니다. 네. 11월이 되면 금정면의 농장에선 가을에 익어가는 단풍만큼이나 붉게 익은 대봉감을 수확하는데요. 이렇게 수확한 대봉감은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깎아내서 감말랭이와 곶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과일 좀 깎아본 여자 김다나. 농장에서 금방 따온 대봉감을 들고 오직 손과 칼을 이용해 쓱쓱 감을 깎아내는데 금정에선 이 모든 과정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직 제가 바로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꽃감이랑 저 말랭이 좀 주세요. 간말랭이 맛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55일을 말린 이 대봉 간말랭이입니다. 야, 색깔이 어쩜 이렇게 고와요? 와, 보이세요? 봉구스름한 거? 제가 맛을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여기 설탕 넣었어요? 아니요. 설탕 안 넣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달아요? 어머, 진짜 달아요. 진짜 제가 먹어본 간말랭이 중에 제일 달아요. 이렇게. 야. 그리고 이 네. 곶감은 55일 자연 건조로 말린 거예요. 자연 건조된 꽃감. 냉동 보관된 꽃감이라 이렇게 살얼음이 싹 얹어져 있어요. 먹음직스럽게. 빛깔 한번 보세요. 세상에. 꽝꽝 얼는 줄 알았는데 그냥 씹혀요. 살얼음이 샤베트가 눈 녹듯이 이렇게 녹는 것처럼 정말 맛있어요. 이 감이 잘 팔릴 수밖에 없겠어요. 예. 감수하기 끝난 후 함께 대봉감을 공부하며 키우는 마을 이웃들이 모여 고운 감물 물들이기가 한창인데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감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주황감이 아니고 네. 8월 달에 한창 덥고 한창 떫을 때 그때 따서 즙을 짜요. 금정 대봉감 먹기만 하는 줄 아셨다고요? 아니죠. 내 취향에 따라 내가 원하는 무늬로 자연의 색을 입히는 감물 염색. 아이고 대봉감, 너의 매력은 어디까지니?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한 번 적신 다음에 이렇게 꺼내면 이거가 다요. 꼭 짜서. 이렇게 꾹 짜잖아요. 이게 끝이래요. 스카프는 이렇게 간단하네요. 지금은 투명한 색이어서 감물이 들었나 안 들었나 잘 보이지가 않지만 이렇게 가을 햇볕에 바짝 쬐이고 나면 감물 본연의 색으로 서서히 물이 듭니다. 염색을 하신 다음에 얼마나 말려야지 이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 최하 10번 이상은. 10번 이상. 물에 적셔서 빨래줄에 널고 물에 적셔서 널고를 10번 이상은 해야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런 색깔이요? 이런? 네. 처음에는 그냥 거의 감물색, 네네. 거의 안 보이죠. 네. 근데 이제 햇볕과 물의 장난으로 네네. 이런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달달한 대봉감 한 조각 나눠 먹는 것이 금정마을 주민들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대봉감은 어디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네요. 그럼요. 네. 대봉감은 특히 저희 영암 금정에 나오는 대봉감은 네네. 전국의 인지도를 갖고 있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금정 대봉감 수확과 결실의 계절, 가을. 고개 숙인 벼는 추수를 기다리고 주렁주렁 익은 과일도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무르익은 가을의 풍성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암. 이곳에서 만난 우리 농산물로 풍성한 가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암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맛있는 달맞이 쌀과 이 달달한 맛이 일품인 대봉감까지 이 영암의 가을은 정말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달맞이 쌀과 대봉감으로 풍성하게 보내세요. 찍고 또 찍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죠. 그렇죠? 이렇게 SNS에 올린 음식 사진만 무려 265만 개. 와우! 그런데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푹 빠진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입수. SNS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까지 점령한 그 음식, 바로 막창! 아니 도대체 어떤 막창이길래 시민들이 푹 빠졌대요? 사장님, 그 유명한 막창 좀 보여주세요.
막창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땐 제가 아는 그 막창 같은데요. 막창 옆에 봉? 봉? 넌 뭐에 쓰는 물건이니? 그냥 스텐 막대기 아닌가요? 뭐 빨래 건조대 고장난 거 빼오신 거 아니에요? 설마 건조기 막대를 잘못 놔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잠시만요. 그 봉 막창에 끼우는 거였어요? 네, 이건 봉막창입니다. 노릇한 비주얼로 사람들 유혹하는 그 막창. 그 옆에 봉, 따봉. 어린아이까지도 따봉을 외치는 이 맛. 도대체 맛이 어떻길래 이렇게 좋아하는 거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잘 익었네요. 이 막창 맛은 봉 때문인 것 같아요. 봉. 막창 맛은 봉에서 나온다. 이러면 또 궁금하죠. 어디선가 우리에게 궁금한 게 생기면 봉에서 맛이 나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봉에 끼워가지고 막창을 1차 조리를 하는데요. 특허받은 공법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법봉 버금가는 막창봉. 이 봉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잡내도 잡아주고 손님들의 그 식감도 업시켜줄 수 있는 끝없는 장점 행렬. 요술봉 노! 막창봉의 마술이 시작되니 과일즙으로 탱탱함 살린 막창에 봉을 쓱쓱 넣어주세요. 완성된 봉막창은 초벌기로 직행.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얍! 참숯으로 잡냄새를 잡고 빠르게 익혀주면 됩니다. 기름기를 쏙 뺀 막창은 열 맞춰 정렬시켜주면 봉막창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휘리릭 뽕! 쫀득함 살아나라 뾰로롱, 맛있어져라 뾰로롱. 여러분은 이제 봉막창의 마법에 걸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소스 좀 주세요. 여기저기서 수제 소스 리필을 외친다고요. 저도 주세요, 저도. 요거 소스 대박이에요, 대박. 이 소스 2개는 진짜 맛있어가지고 시중에서 팔면 사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마법 같은 이 맛.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녀석의 이름 살짝 기억해주세요. 바로 봉막창이었습니다. 치킨, 해산물 등 수많은 가게가 자리 잡은 이곳. 이 길 끝에 숨은 맛집이 있다던데요. 갈수록 궁금증은 커져만 갑니다. 이곳이 우리가 찾던 그곳인 것 같은데요. 이미 북새통인 이곳. 먹고 또 먹고 미친 듯이 먹는 이 음식, 바로 삼겹살. 그래요, 어제도 먹은 그 삼겹살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삼겹살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향 자체가 달라요. 고기에서 호재 맛이 나서. 자꾸 찾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 사장님의 손에 들려있는 건 지푸라기? 삼겹살 구우려고요. 네, 이 지푸라기가 맞습니다. 지푸라기 향 솔솔 나는 볏짚 삼겹살입니다. 볏짚 삼겹살의 고소한 향에 떠오르는 옛날의 그 추억. 저 옛날에 진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그 맛 맞아요? 기억나요?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지푸라기로 구워 먹은 적 있었는데 그 맛이 진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옛 추억 소환하게 되는 이 맛. 사장님, 이 삼겹살의 노하우 있죠? 네, 그럼 따라오세요. 어디 가세요? 아유, 저희는 그저 비법이 궁금했을 뿐인데. 아니, 여긴 도대체 어디야? 멈췄다. 아니, 사장님 잠시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따라오세요. 사장님을 따라간 그곳엔 지푸라기. 담양에 직접 와서 제가 필요한 지푸라기를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정성. 지푸라기부터 직접 고르는 게 포인트. 네, 다음 자리도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픽한 지푸라기는 차에 싣고 조심스럽게 고이고이 모셔옵니다. 이제는 제대로 구울 차례. 두툼한 삼겹살을 올리고 지푸라기에 불을 붙인 다음 다시 꺼요. 불로 초벌을 하게 되면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연기로만 초벌을 하고 있습니다. 훈제향 솔솔 나는 삼겹살의 비법, 바로 연기에 있었습니다. 지푸라기 연기만으로 굽는 삼겹살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주면 게임 오버. 이 은혜로운 자태에 빠진 건 저뿐만이 아니라고요. 삼겹살과 위가 만나는 이 시간을 즐겨보세요. 사장님 여기 삼겹살 더 주세요. 아무리 맛있다지만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무한리필이라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오 마이 갓! 담양에서 직접 공수한 지푸라기로 구운 삼겹살이 진짜 무한 리필? 와, 정말이다! 무한리필 2인분 주세요. 무한 리필! 이 설레는 네 글자에 손님들의 전투력은 상승! 빠르게 더 많이 먹기 바쁩니다. 이때 등장하는 냉면. 여러분, 고기에 집중하셔야죠, 집중. 여기는 무한리필인데 냉면도 줘요. 네? 후식계 강자 냉면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무한리필인 거예요? 일단 너무 많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종 쌈 채소부터 뜨겁게 특별 숙성한 김치와 채소, 소세지와 콘치즈, 그리고 산더미 계란찜, 얼큰한 김치찌개, 호로록 냉면, 볏짚 삼겹살까지. 정성 가득, 양도 가득한 고기 한 상이 됩니다. 사장님, 이렇게 주면 남는 게 있나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할머니처럼 넉넉한 인심에 손님들의 위는 꽉꽉 채워집니다. 손이 큰 것도 우리 할머니랑 똑 닮았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무한리필이면 기본 반찬만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냉면이나 고깃밥 그런 거 무제한으로 줄 수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아요. 두툼한 두께에 놀라고 푸짐한 양에 또 한 번 놀란다. 할머니, 고소한 볏짚 삼겹살 주세요. 먹고 싶어요. 네, 저 뒤쪽에 있는 저분이 말이죠. 오늘 제가 만나볼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거든요. 잠깐 좀 가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종만 선생님 맞으시죠? 그렇죠. 사진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이종만 작가. 그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그보다 앞서 작가의 눈에 비친 바다는 과연 어떨까요? 아니, 지금 근데 딱 이 앵글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다를 이렇게 찍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바다를 찍은 지가 벌써 아마 꽤 오래됐죠. 그리고 뭐 사진 배울 때서부터 바다 찍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그 중간에 뭐 숲도 찍고 뭐 여러 형태를 찍었지만 바다는 아마 제 평생에 아마 테마로 주 테마로 여기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바다. 예. 실례지만 그 작품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2년이 42년째 되죠. 네, 42년째 됩니다. 42년이요? 제가 올해 지금 30살이거든요. 야, 제 나이를 훌쩍 넘긴. 어느새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을 맞이한 백발의 작가. 처음부터 자연을 찍었던 건 아닙니다. 초창기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었던 주인공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었던 풍경 대신 자연의 순수 사진을 앵글에 담습니다. 근데
근데 지금 어쨌든 바다를 이렇게 찍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바다가 그냥 뭐 잔잔하다 이런 느낌밖에 없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 제가 이번에 전시하는 사진들이 이제 바다를 주제로 하기고 또 바다 사진 중에서도 사진의 인화 기법이 하이키를 해가지고 형태가 겨우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 가지고 이번 전시를 하거든요. 그 이번에 또 주제 자체가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걸 주제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바다의 단조로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 너머의 모습까지 깊이를 가늠기 힘든 자연의 모습을 포착하는 사진가의 작품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작가님의 사진은 말이죠. 이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직접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릉 아트센터 전시장인데요. 제목 보셨죠? 바다 여기로부터. 이 제목에서부터 말이죠. 뭔가 이 범상치 않은 느낌이 무심 풍깁니다. 어떤 사진전인지 직접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단순한 듯 보이는 바다의 맑은 민낯. 단순한 듯 빛이 바랜 듯 흑백의 필름 속 회색 바다는 더 많은 색감과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바다. 간결함 속의 외침, 유한한 것과 존재치 않는 것의 공존. 단순한 이 사진은 할 말이 많을 수도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이종만 선생님의 작품을 제 두 눈으로 이렇게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바다의 이미지 하면은 파란색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의 작품들의 느낌은 그냥 온통 회색빛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좀 있는 건가요?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사진을 피사체 그대로 보고 표현하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고 그걸 피사체를 이용을 해서 재해석하는 방법이죠. 나름대로 자기의 뜻과 사상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렇게 그레이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레이라고 하는 것은 흑색과 백색의 중간쯤 있는 색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조금 밝은 쪽에 가는데 이건 저희 신앙적인 것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검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술에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파라다이스, 죽음이라는 개념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거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밝게, 화려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하는 건데 그 대상을 이제 바다를 이제 선정을 한 거죠. 바다를 선정한 것은 그 저번에 보면 들여다보면 입구에 바다 저편에서 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기 7년 전에 전시한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하늘에서부터의 어떤 메시지가 이쪽으로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수평선이 안 보이는 안개자욱한 바다를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전시를 하고 났는데 계속 이곳이 뭔가를 내가 표현 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저기서 오는 건 오는 건데 내가 저쪽으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저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사진 타이틀을 바다 여기로부터 한 거죠.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막눈이 제가 봤을 때는 작품 느낌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는 사람마다 보는 느낌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은 좀 잔잔한 느낌, 어떤 사진은 또 거친 바다를 표현하시기도 하셨고요. 이게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시기도 하죠.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시리즈 사진이죠. 한 점 한 점 뜻에 보다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많고 한 장 한 장은 이제 사진적으로 좀 완성도가 높으냐, 그다음에 여기로부터니까 여기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 사는 세상을 어떻게 부분을 사진에 넣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사진이 각자 영상이 다르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전체가 이제 이 사진 속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의 사진전엔 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진과 함께 그의 열정까지 모두 보고자 해서죠. 무엇보다도 그 젊은 시절에
사진을 위해서 직장을 집어치우고 수십 년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서 이렇게 보시는 것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찬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역 사회에서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더 그냥 눈에서 바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이종만 사진가를 흔들었던 두 가지 사진과 신앙.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의미는 그 사진에서 내 사진책을 끌고 가는 그냥 메인 파트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피사체를 앞으로 계속 찍지만 내 작품 세계 언저리에는 항상 바다가 깔려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륙이나 서울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면 힘들지만 나는 눈만 뜨면 바다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만나고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라도 계속 바다가 내 앞으로 사진 세계에도 계속 베이스를 깔고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지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작품들 앞으로 이제 보여주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나이도 드셨고 할 만큼 다 해보셨는데 앞으로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 조금 당혹스러운 게 되게 보통 하는 사람은 내가 뭐 찍겠다 가지고 연구하고 책도 보고 이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하고 막연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간다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러한 식의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풍경을 바라보고 카메라에 담고 사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까지 그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선배로서 삶의 이치를 가만가만 셔터를 누르고 인화지를 매만지며 전해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비슷한 모양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작은 마을에 눈에 띄는 카페 하나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선 보기 힘든 젊은 청년, 바로 유희 씨가 이 카페의 사장님입니다. 원래는 내려올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시골 가서 무슨 카페를 하냐.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저를 1년 동안 꼬셨거든요. 귀농을 선택한 유희 씨 부모님. 가족이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바라셨죠. 물론 딸을 설득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본인한테는 얘기는 잘 못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꺼낸 거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나 사장 시켜줄 거야. 그래서 네 앞으로 다 해줄게. 카페 앞에 있는 빨간 버스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유희 씨가 만든 음료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심심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곳저곳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거죠. 뭔가 좀 독특하게 한다고 버스면서도 버스가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하여튼 지 나름대로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죠. 무지하게 싸웠어요. 미쳤다고 사람들이 뭘 여기서 빨리 올려보내라고 젊은 애를 여기서 뭐하러 쓰냐 올려보내라고 막 계속 공사하면서도 엄청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카페가 이제 지어지고 이제 손님들 오는 거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더 마을이 살고 더 좋다 보기 좋다 해가지고 더 좋아하세요. 어르신분들이 마을 분들도 다. 드디어 오늘 카페에 첫 손님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걸로 드려요? 뜨겁게 돼요, 그럼 그게? 얼음을 조금 덜 넣어드릴게요. 네. 진동벨 알려드릴게요. 네. 딱 올라오면
오면서부터 이렇게 지인들이랑 오다 보면은 이제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호감을 많이 가져요. 손님들께 음료를 내드리고 가족들은 버스 위 테라스에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처음에는 옛날엔 여기 올 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거 생기면서부터 저기 쳐다보고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시간 나면은 그냥 옥상에 앉아서 밖에 소록대교나 보고 앉아있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 시간. 그런데 저기 언덕 아래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갖다 달래? 안녕. 안녕하세요. 어머, 더워? 네. 덥겠다, 야. 진짜 저거 뒤. 아무래도. 밥을 먹을 거지? 네. 아싸. 여기 중간고사가 끝난 고등학생 친구들이 달달한 와플과 음료를 마시러 카페에 왔네요. 유희 씨의 빨간 버스는 이 마을에서 학생들이 유일하게 수다를 떨며 놀 수 있는 곳이 됐죠. 위 테라스 불팀 엄청 예뻐요. 그리고 후문으로 갔다 오면 쌤들이 몰라요. 여기 갔다 온지 몰래. 보다는 사실. 버스 밖에는 동그랗게 잘려있는 나무가 있는데요. 너희 검정색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좀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인테리어도 되고 해서 예뻐 보이고 하니까 저는 그림을 또 못 그리고 하니까 애들한테 오면은 매직 주고 그림 그려달라고. 고등학생 손님들과의 한바탕 수다가 끝나고 슬슬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초코떼하고 초코떼 2개, 누구지?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상인 아버지, 할아버지 잡수는 건 뭐지?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좀 단 거 뭐냐고 해가지고 맨날 단 거 종류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꽂히셔가지고 이거 드세요. 초코떼. 마을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 번 꼭 카페에 들린다고 하는데요. 단골 손님인 만큼 유희 씨가 직접 서빙까지 합니다. 예뻐요, 예뻐. 자, 초코라떼. 너무 맛있어. 참말로 만나네. 유희가 그게 잘 만들어요. 아니 참말로 만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과 보내는 시간도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이랑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어색하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더 다가가면서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어르신들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여셨는지 밭에서 작물 같은 거 이제 먹을 거 많이 나눠주시고 저희도 많이 음료랑 이런 거 대접하면서 같이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저녁 시간 전 손님들이 없을 때면 유희 씨는 애완견 몽실이와 함께 산책을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산과 바다 그리고 소록대교를 감싸는 따스한 햇살을 볼 수 있어서죠. 이곳은 유희 씨 마음의 쉼터입니다. 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절로 사라진다고 하네요. 심심해서 갈 데가 너무 없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오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이게 보기만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놀러. 산책을 마치고 다시 카페로 돌아올 시간.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유희 씨는 저녁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버스 위에 갑자기 떠다니는 유령 하나. 이게 뭔가 했더니 지난 10월 할로윈데이를 맞아 분위기에 맞게 카페 곳곳 인테리어를 바꿔봤다고 하네요. 반응도 꽤 좋았다고 하는데요. 유희 씨가 꾸민 이 버스 안에서의 시간. 손님들에겐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됐겠죠? 고흥에 없는 것들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도 좀 같이 좀 즐겼으면 좋겠어서 그 할로윈 준비도 막 하고 무슨 날 생기면은 거의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좋아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막할 것만 같았던 시골 생활. 그러나 이젠 유희 씨에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고흥에도 놀 게 있다. 고흥에도 이런 게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고흥도 좀 조금씩 알리고 싶고 사람들이 고흥하면은 유자밖에 모르잖아요. 하나에 그래도 조금 오면은 놀거리랑 볼거리를 조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손님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 이곳에 있어야 할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유희 씨. 앞으로 이 빨간 버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강원가명. 지난 1995년 복원 사업을 시작해 무려 23년 만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강원가명,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이 23년 만에 복원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원주에 위치한 강원가명. 조선왕조 500년간 조선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온 곳입니다. 가명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조선을 세운 분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 땅을 8개의 도로 이제 구역을 짓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조선 팔도를 8개의 도를 나눠서 한 개 도의 지방행정관청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청은 경기가 가명, 충청도에 있는 건 충청가명, 강원도에 만드는 강원가명. 네. 강원가명은 왜 원주에 세워졌을까요? 교통의 요지,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있었어요. 옛날에 경제력이라고 하면은 뭐죠? 농산물.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평야가 어디냐면 철원평야. 그다음에 두 번째 평야가 우리 원주의 문막평야.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어서 여기 원주의 가명이 세워지게 된 그런 이유가 되죠. 또 23년 만에 복원 사업이 이렇게 표를 찍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 조선시대 당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했던 강원가명. 임진왜란과 6.25를 거치며 대부분 훼손되었는데요. 지난 1995년 강원가명을 사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선화당 권역에 대한 1차 복원, 후원 권역에 대한 2차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강원가명 복원이 23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가명이 복원하는데 2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강원가명은 조선시대 때 팔도 가명 중에서 가장 그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95년에 그 강원 가명을 복원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마 가명이 복원된 것은 북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남한에 있는 가명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복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그 복원이 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관찰사가 휴식을 취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장소인 후원. 이곳을 찾은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원주 도심에 이런 좋은 그 역사적 장소가 복원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해놔서 강원도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여기에 중심이었다는 걸 원주 사람이면 특히 더 느낄 것 같아요. 가명 내에 있는 강원 가명 사료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도청 같은 곳이네요. 강원 가명 사료관은 현재의 도청격인 강원 가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인데요. 강원 가명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모형을 통해 그 옛날 강원 가명의 원형과 복원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선화당까지만 있었는데 23년 만에 복원된 곳이 이제 이쪽이죠. 저희 아까 같이 봤던 그 예쁜 호수 있잖아요. 그 주변 복례각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23년 만에. 와. 500년의 역사를 가진 강원 가명인 만큼 제대로 복원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린 건데요. 조선의 왕이 각 도의 책임자로 보낸 관리를 당시에는 관찰사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는 감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명이 정말 중요한 곳인가 봐요. 관찰사는 행정과 사법, 군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는데요. 그 권한을 가진 만큼 임용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 복원 완료를 축하하는 행사가 마련되었는데요. 여러분, 잠시 뒤 3시에 복원 기념 준공식이랑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 복원은 조선시대 팔도 가명 중 최초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수원에 있는 영주관, 복례각, 최호정, 조호정의 단천 공사를 마무리하여 오늘 역사적인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이프 커팅식도 열렸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강원 가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의 그 가명 중에서 처음 이제 복원된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명 내부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곳이 후원이라는 공간인데, 조선시대 때 그 원주를 찾는 귀한 손님들이나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쉬기도 하고 시회를 열어서 그런 풍류를 즐기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후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 행사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정말 원주의 멋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 가명을 찾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멋진 야경인데요. 복원 후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다양한 행사와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해가 지면 강원 가명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발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시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매일 밤 10시까지 강원 가명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강원 가명 한 번씩 들려주세요. 저녁에 되게 예쁩니다. 근처에 이제 시장이라든지 뭐 먹거리 즐길 때도 많고 해서요. 한 번씩은 꼭 들려보실 만하다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강원 가명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봤는데요. 예전부터 원주가 경제와 교통의 요충지여서 그런지 그 의미가 더 뜻깊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지금, 여러분도 가명으로의 여행 어떠세요?